안녕하십니까.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방송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우파 사나이입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이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일어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내드리려고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사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. 쌍팔년도에도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을 봉투에 현찰을 담아서 그걸 나눠주는 꼴을 제가 2023년에 본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실제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들도 사실 많이 연루됐다는 게 포인트인데요. 이런 일들이 어찌 2023년에 일어났는지 정말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큰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는 게 더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. 현직 의원이 당대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주변 의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에게 현찰을 자그마치 1억 가까이를 뿌린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그마치 현금 1억 가까이를 봉투에 담아서 뿌린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사실 저는 짐작도 안 되는데 한번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시발점은 이정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.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총 10억에 이르는 불법 선거 자금과 인사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 중인데요. 이 사람을 조사하던 검찰이 이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 휴대폰을 찾아버린 거죠. 그 휴대폰을 찾아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자그마치 3만여 개에 해당되는 녹취록이 발견됐다라는 게 이번 사건의 스타트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고요. 녹취록을 틀어보니까 실제로 오늘 몇 개만 더 주면 안 되냐, 이 몇 개라는 단위가 1,000만 원 단위라는 거죠. 오빠 몇 개만 더 줘, 이런 내용도 나온다 하고, 이 몇 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,000만 원 단위고, 그 1,000만 원 단위를 아무렇지 않게 몇 개만 더 달라, 몇 개가 더 필요하다, 이렇게 이야기하는 녹취 파일이 자그마치 3만여 개가 나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. 검찰이 이번 불법 자금 알선 수재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정근 씨가 찾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던 그 휴대폰을 확보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나오게 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계기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파일에는 한국감사협회장에 지금 되어 있는 강래구라는 사람이 나오고요. 이 강래구라는 사람이 자금을 준비해서 이정근 씨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이정근 씨가 윤관석 의원을 통해가지고 민주당의 다른 현역 의원들에게 송 의원이 대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21년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이를 도와달라라는 게 이번 사건의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실제로 돈을 받고 송영길을 도왔는지 모르겠지만 송영길 전 당대표는 이 선거에서 2등을 0.59%라는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이기게 되고 실제 민주당의 당대표가 됩니다.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은 약 9,400만 원이고요. 1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. 이 중에 6천만 원은 300만 원씩 봉투에 담아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한 번에 10명씩 2번에 나눠서 뿌려졌다라고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여러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100만 원에서 50만 원씩 추가로 더 뿌려져가지고 총 합이 9,400만 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. 녹취록을 듣다 보면 의원들의 이름이 대부분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고요. 실명으로 거론된 의원들의 이름을 제가 지금 당장 말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렇게 언급된 의원들이 실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당대표를 도왔다라는 것조차 검찰에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.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이 자기는 돈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.
되게 웃기잖아요. 이정근이라는 사람을 지금 검찰 조사에서 돈 봉투를 만들어서 전달을 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태고,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정근 개인의 일탈이다 라고 인터뷰를 한 걸 보면 돈 봉투를 만든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팩트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럼 과연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정근이라는 아랫사람이 스스로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민주당이 전형적으로 잘 하는 레파토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돈을 직접 뿌린 것도 현재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는 정치 탄압이고 기획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뭐 야당에서 전형적으로 쓰는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? 야당 탄압이다, 국면 전환용 수사다,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이 기획수사일 수 없는 이유,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기획 사건을 하기에 쉽지 않았던 이유는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휴대폰을 제출한 게 아니라 검찰이 이 휴대폰, 이 숨겨져 있던 휴대폰을 직접 찾았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. 그 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이 휴대폰에서 나왔던 그 녹취록을 통해서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검찰이 이것까지 기획을 할 수 있냐? 불가능하다 생각하고요. 어떤 수로 이 사건을 검찰이 먼저 알아가지고 이 휴대폰을 조작을 해서 과연 이 사건을 조작할 수 있었을까?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. 정치 탄압이다. 야당이 뭐 벼슬이냐. 저는 뭐 야당이 벼슬이다 생각하지 않지만 야당은 항상 본인들이 벼슬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. 정치 탄압, 뭐 국면 전형용 수사, 맨날 하는 말이죠. 시장이 땅을 수천억을 해먹어도 의원끼리 돈을 뿌리고 형님 저도 돈 좀 더 줘요,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. 야당 탄압이다. 이 자체가 저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. 세상에서 법을 가지고 가장 장난질을 많이 치는 지금 의원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.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 정치의 현실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슬픈 것 같습니다. 빨리 이번 기회에 이런 분들을 다 쫓아내고 내년 총선에 정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당선되어 힘있는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또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우파 사나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